내일입니다. 내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네. 예정돼 있는데 네. 어떻게 좀 발부되겠죠. 발부된다. 네. 아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뭐 발부되겠죠 하다가 안 된 경우가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나 특히 이제 내란 관련돼서 내란 많이 관련돼서 뭐 리박스쿨 대표도 발부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오늘 한겨레인가요? 단독을 하나 썼던데 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네. 작성했다가 삭제됐던 문건 하나를 확보한 것 같아요. 그 문건을 그래서 복원을 해보니까 네. 서울구치소 쪽에 통해 가지고 네. 몇 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냐? 한 3,600명 수용 가능하다. 뭐 이런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삭제는 했지만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그렇죠. 추가 수용 가능하다. 네. 이런 내용. 예. 이게 삭제된 문건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구가 된 겁니다. 요 문건의 내용은 야. 그거거든요. 이거는 박성재라는 사람이 내란 관련된 국무회의에 단순 참가한 게 아니라 네. 거기서 명확하게 지시사항을 받고 와서 후속 작업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그렇죠. 것처럼 구체적인 지시를 그런데 받았다. 지금까지 자기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받은 적도 없고 네. 이렇게 발뺌을 해왔는데 그 진술도 허위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고 심지어는 증거도 이렇게 인멸하려고 했다. 실제로 인멸한 거죠. 복원한 거니까. 삭제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특검이 이제 들이밀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구속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김용현, 이상민, 그다음에 박성재. 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될 때와 상황을 보면 닮은 꼴이 닮은 꼴이죠. 분명히 있다.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일 대봐야 알 것 같아요. 구속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박성재 전 장관 신병 확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이제 김주현 수사에-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왕규 법제처장 이런 안가 회동 4인방 중에 이제 2명이 남은 거고. 그렇네요. 저는 이 4인이 모여서 내란 다음날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년 모임했다 그랬나요? 송년 모임은 아니겠죠. 송년 모임 안 가서 아마 이제 쭉 전체적으로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들도 어떤 게 문제로 생각했었는지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법률적으로 특히 어떤 게 법률 위반이었다고 생각했는지. 그렇죠. 아니 법무부 장관 또 뭐 판사 출신의 이상민 네. 전 장관 또 검사 출신들 이왕규 뭐 김주현 김주현. 법을 정말 잘하는 사람. 그렇죠. 특히 4명.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로 유명해요. 과거 정권 때도 그런 역할을 거기서 많이 했죠. 어떤 얘기를 나눴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을 그렇죠. 것이고. 이런 게 문제니까 요건 요렇게 하자. 이런 게 문제니까 요렇게 하자.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뭔가 논의된 가이드라인대로 주요 피의자들이 주요 종사자들이 네. 이후에 발언하거나 행적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커요.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만들어졌던 네. 가이드라인대로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김상훈 경호처장에 대해서 영장 계속 안 해줬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줬겠죠. 야 여기 되게 중요한 거 있어. 네. 그래서 영장 나오면 안 돼. 대통령실 CCTV 안 돼. 그럴 수 있겠네. 비화판 서버 안 돼. 네. 뭐 등등등을 검찰에서 독자적으로 고민했다. 그게 아니라 어디선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죠, 얘기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들을 보면은 그 흐름들이 그냥 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걸 계획하고 전략을 좀 짠 사람들. 그게 의심스러운 게 또 삼청도 안가 모임. 국무위원들도 뭐 이렇게 몰랐다, 뭐 네. 서류 받은 거 없다, 뭐 이 얘기를 자기네들이 혼자 고민한다? 뭐 네.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 그래요. 공범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죠. 그래요. 그래서 박성재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국민의힘 얘기가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건국 전쟁 2를 본 장동혁 대표나 뭐 주진우 의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시각은 뭐 다양하다 이런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정당화시키는 건국전쟁 2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주 4.3 유족들은 제가 한때 별명이 박주렁주렁이었잖아요. 주렁주렁 왜요? 여기 배지를 예. 근데 이 배지들 제가 단 게 아니라 주로 사건 관련된 당사자분들이 달아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법이 통과되면 제가 떼서 네. 그 의원실에 이제 모아놓는데 제가 오래 차고 다녔던 배지 중에 하나가 4.3 사건 관련된 배지였어요. 이게 제가 초선 때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느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전당대 돌면서 하잖아요. 갔더니 이제 4.3 유족분들이 네. 직접 달아주셨어요 그때. 아. 그래서 그 뒤로 제가 4.3 특별법 관련된 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차고 다녔었거든요. 예. 근데 채워주실 때 그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채워주셔서 제가 감히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주도는요 한 마을에 제사 날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같은 날 막 이렇게 학살 당했기 때문에 네. 그런 아픔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특히 공당 대표는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독일도 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네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을 좀 차려야 될 부분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4.3 이건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다 또 우리 이제 국민들 가슴에는 다 이 우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역사에는 다양한 시각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비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극우 유튜버들이라면 혹여나인데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제 상복을 입고 오늘 또 회의를 하던데 지도부들이 국민의힘이 죽었어요. 국민의힘이 죽은 상황이다. 네, 오히려 국민의힘이 보면. 죽어가지고. 네. 근데 뭐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 이제 비판을 하면서 오늘 국정감사 시작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 김현지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을 국감장에 반드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다른 매체에서 이제 다른 의원하고 뭐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 잠깐 네네. 얘기 나눴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특검들이 3대 특검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재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겠죠. 수사는 밀행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알려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요. 근데 재판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공소사실, 네. 그 공소사실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출석한 증인들의 발언이 공개됩니다. 그럼 3대 특검이 해왔던 내용들이 다 공개될 거예요. 그렇네요. 예, 내란이 어떻게 됐는지,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사당화를 어떻게 시켰고 공천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네. 어떻게 이익을 취해왔는지, 아. 거기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는지, 통일교라든지 이단 관련된 내용 다 오픈될 겁니다. 그렇네요. 괜찮을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손절할 부분은 손절하고 음. 자정할 부분은 자정하고 하는 것이 네. 매우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 말 안 들을 겁니다. 네.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국감은 내란 세력 심판 국감이다. 반역사적 준동하는 국민의힘 심판받도록 들춰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이고 또 그 세력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반드시 이제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작년 국감 때는 사실은 이런 내란에 관련된 부분 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12월 3일 날 12월 3일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처음 다루는 맞습니다. 상황이에요. 예. 국민의힘도 이걸 알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 내란 반대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뭐 민주당이 10분의 1이든 네. 20분의 1이든 진정성을 가지고 좀 대해줘야죠. 오로지 근데 정쟁만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가려내고 판단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야당이 정부 비판하고 정권 비판하면 야당이 또 힘이 모이고 지지층 결집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대로 가는데 이건 내란 이유기 때문에 예. 다를 것이다. 거기다 야당이 좀 잘하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항상 보면은 예. 잘 못하셔. 쓸데없는 데다 그냥 포인트 맞추고 본인 장사하시고 이러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께서 다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 예,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운 황당하고 상황이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에요. 예. 이게 이 학생이 안타까운 이 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이 네, 많이 있다는 거 많이 아닙니까? 있고요. 캄보디아 범죄단지 이런데. 맞습니다. 그리고 쭉 봤더니 이제 이런 유형의 사건이 지난 몇 년간에 계속 반복돼 왔더라고요.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제라도 좀 바로 잡고 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코리안 데스크 추진하겠다 경찰, 국제 공조 작전도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들 특히 이제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도 나왔고 네. 열심히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번 기회는 정말 확실하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 뭐 전인 정부에서 그렇고 이런 일이 없었던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제대로 대응이 못했던 예. 부분 지적이 나오고 캄보디아를 있고 위해서도 캄보디아를 필요하죠. 위해서도 예. 범죄의 온상이다. 이게 어느 나라가 가지고 싶은 그렇죠. 그 타이틀이겠어요. 네. 제 생각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할 필요 있다. 이런 말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할 필요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주제로 또 서울시정을 포함해서 국감 얘기까지 박주민 의원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요. 네. 국감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 이제 보내드리고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추석 연휴를 이제 돌아 보면 네.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작업들 순조롭게 잘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국민의힘 쪽에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국민의힘이 과연 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네. 하고 있느냐 이런 관련된 걱정과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단순히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새겨 들으시면서 자정작용을 비롯한 이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정감사 맞아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